디자인 아틀리에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 창설을 했고 20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년째 작은 촌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라 누버벨이라고 하는 4,000명의 주민을 갖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직접 소재와 접하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디자이너이자 생산자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손으로 생각을 한다고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대개 프로젝트의 처음에는 뭔가를 실험한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내지는 콘텐츠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소재를 갖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소재를 개발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스케일로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건축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제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실험하고 또 우리의 실험에서 출발해서 딴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커스처럼 우리는 쇼의 배우이자 또 동시에 청중입니다. 어떤 쇼의 청중일 때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젝트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팀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현실로 떠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본사는 라누버빌에 있는데요. 저희가 오래된 60년대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나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람이자 생산자이기 때문에 많은 공고들이 있고 또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자소에 모으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이 빌딩을 우리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또 변모시켰습니다. 저희는 팀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원맨쇼란 있지 않습니다.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팀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고 또 무엇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상황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같이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프로젝트는 우리 스스로의 니즈로부터 탄생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의 제목은 1000장의 종이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소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재를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때문에 저희는 그 소재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워크숍은 여러 가지 공구를 실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조리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죠. 여기에 시장이 있고 자료를 사다가 그것을 갖고 조리를 하다가 뭔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면은 또 이것을 기록하고 복원합니다. 이 실험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살아있는 기록 보관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보관했다가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생각을 해내서 연결시켰습니다. 보관해놨던 아이디어나 자재들을 꺼내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따라서 때로는 필요한 어떤 재료를 또 첨가하기도 합니다. 재료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 소재나 자재와 아주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 방에 보면은 물론 컴퓨터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라든가 또 프로토타입과 늘 같은 공간에서 있습니다. 소재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와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의 북쪽 면을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쇼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쇼케이스입니다. 사실 4,000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방문객도 별로 없고요. 클라이언트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밀고 나갑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공간은 우리가 정말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보자면은 공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비디오에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개의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물 구조입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나 원칙이 발전하고 다른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또 규모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을 춘다는 것, 이런 그 움직임과 율동이 영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멕시코 여성들이 춤출 때 이 텍스타일이 이렇게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cenography. 저는 이 영화도 아이디어를 찾는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프로젝트의 컨셉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많은 것을 갖고 일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물은 쿼드아트라고 하는 텍스타일 생산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텍스타일을 절단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그 텍스타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러한 움직임과 구조가 어떻게 서로 연계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커스터머와 함께 이런 그 공간을 갖고 실제로 어떤 그 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처음 단계로서 소재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그 또 속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설치를 하게 되죠. 조명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저희가 이 과정에서 관찰한 것을 갖고 만든 것인데요. 다른 소재로 동일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픽한 측면도 개발을 했죠. 이것은 그 그래픽 쪽에서 적용을 해서 룩소라는 회사와 함께 카페트를 디자인하는데 동일한 컨셉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의 컨셉,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파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얻은 것을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굉장히 심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잘랐습니다. 아까 그 무용수들과 같은 실험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단순한 절단으로 인해서 2차원적인 종이가 3차원적인 옵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케아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벽 유니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물이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굉장히 유희적인 것이었고 또 간단한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케아를 위해서 일할 때는 생산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구조는 아주 심플하게 갖고 또 이 전체적으로 유희성을 중시했으며 실제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 컨셉이었습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발전하는 컨셉을 바탕으로 이케아를 위해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갖고 같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3차원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시에 벨룩스를 위해서 또 하나의 램프를 개발했는데요. 벨룩스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을 했죠. 구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갖고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튜브를 이용해서 장력을 이용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했던 첫 번째 실험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벨룩스 램프 프로젝트 다음에는 다른 소재로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죠. 이 목재의 장력을 갖고 이것저것을 실험을 해보는 것은 흥미롭고 또 새로운 그 디자인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진화 발전해서 벤츠와 같은 가구도 만들었고 이 옵제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큰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아키텍처 프로젝트였습니다. 무대를 위한 대규모 천정을 개발했는데요. 구조의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목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목재를 외장재로 이렇게 그 어떤 표면에 사용을 할 때는 습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습기 때문에 나무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력을 통해서 목재도 안정시키고 또 구조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이 구조의 어떤 미학적 요소를 첨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서 교량도 만들었습니다. 10년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작품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책이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을 제작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하나로 취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태까지 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프로젝트, 훌륭한 작품 그리고 또 형편없는 작품 모두 다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살롱 드 모블리에에서는 저희가 가구 컬렉션을 발표했는데요. 밀라노였죠. 그때 에디터가 우리의 책이 아주 흥미롭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밀란 전시회에서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부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이지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탄생한 것이죠. 이 책에서는 또 자르는 것을 통해서 자른다는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오브젝트를 개발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빛이 어떻게 반사하고 어떻게 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절단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빛의 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밝아지죠. 밀라노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가구 컬렉션을 전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터로서는 좀 민망스럽기는 했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럭처를 그 구조를 갖고 작업을 하면서 다른 형태로 또는 다른 스케일로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프랑스 회사와 일을 한 것으로서 란제리 매장 디자인이었습니다. 예, 여성 속옷이죠. 란제리 컬렉션을 진열하는 매장 디자인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램프와 비슷한 컨셉이죠. 여성 란제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또 아주 감성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어떤 투명성 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조물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반투명한 램프를
어떤 아키텍처 스케일로 확장을 시킨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란제리 매장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얼마 후에 저희가 또 스위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 주택입니다. 농촌의 개인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목재로 지었고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 주변에 있는 농장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나무를 사용을 했죠. 나무를 얇게 잘라서 우리가 더 많은 빛의 확산을 원하는 곳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빛을 발산하고 싶은 그 공간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을 했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는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스위스 디자이너들,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들, 또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작품을 소개할 때 구조가 꼭 필요한 쪽에서만 그 구조를 두자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헤어스프레이를 통한 헤어스타일인데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모양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빈 공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 바는 속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뜨개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줄은 원하는 곳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로프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소재 튜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형태가 없는 유연한 구조와 또 경직된 딱딱한 구조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세노그래피를 만들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회는 2005년도에 있었던 전시회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2010년에 저희는 아틀리에 피스토르의 요청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틀리에 피스토르를 위한 가구 개발에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구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한 4, 5년 후가 되죠. 처음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4, 5년 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네도 만들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세노그래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리크에 설치한 것으로서 로노그 에르반 부레크와 합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초청 전시회였기 때문에 스위스 디자이너와 해외 디자이너가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함께 이렇게 시노그래피 설치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하나의 소재를 갖고 일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타래를 갖고 실험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실타래를 갖고 처음에는 작은 스케일에서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전시회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갖고 이 프로토타입을 하나의 설치 미술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B&B 이탈리아 쪽에서 접촉을 받아서 컬렉션을 요청받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 컬렉션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은 그 B&B 이탈리아가 만든 프로토타입이고 그 다음에는 최종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우 실험을 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할 때 흥미로운 것은 다른 프로젝트로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B&B 이탈리아를 위한 것입니다만은 소재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런 생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산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프로듀서, 그 생산업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그 프로토타입 아틀리에서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 아틀리에입니다. 지금은 그 새 건물에 새 아틀리에가 있지만요.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밀라노에서도 우리의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 개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업 프로세스가 테마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는 이 소리라고 하는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감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소리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어떤 그 소리를 내는 메탈 자재를 갖고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 철사를 구부려 봤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속이 빈 로프 안에 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철사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험이나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가는 철사를 갖고 볼륨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빛을 반사시키고 빛의 유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밀라노에서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전시했습니다. 이 벤치 프로토타입, 그리고 또 그 조명 설치 프로토타입이죠. 이 세노그래피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 B&B 이탈리아와 계속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카리니와 함께 램프 콜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는 토요일 열렸는데요. 이 세노그래피 이후에 포스카리니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최종 완제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스위스 회사와도 일을 했는데요. 이 매장을 디자인하겠습니다. 파리의 플라스 방돔에 있는 매장들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쿄, 홍콩 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매장을 위한 하나의 디자인 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장 디자인을 위해서 저희는 그 소재를 선택을 할 때 이 세라믹 도자기 또는 그 유리에서 얻은 영감을 어떤 그 장식적인
요소적인 요소와 결부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의 컨셉이 또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됐죠. 이 철사를 갖고 램프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 공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 매장 디자인은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20개, 30개 정도 복제가 되었습니다. 로프 라는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로프를 갖고 이것저것을 해보면 아주 흥미롭죠. 때로는 뭐 뱀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재밌습니다. 클라스 바만이라고 하는 스위스 롱게단에 있는 텍스타일 회사가 저희에게 또 그 디자인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 직물 텍스타일을 갖고 우리가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철사를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철사를 직물과 접합시킴으로써 볼륨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회사, 그 HSBC 은행이 라운지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다만 소재는 종이로 바꿨습니다. HSBC 라운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큰 볼륨이 있는 그러한 그 설치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램프도 동일한 컨셉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자에 있는 어떤 건축물의 전면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그 디자인을 했죠. 이런 시스템이 하나 그 구축이 되면은 사방에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페트 업체에서 저에게 디자인 요청을 했는데요. 울스툴 사장님은 저희가 카페트 컬렉션을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카페트 공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그 실타래들이 보이더군요. 카페트를 짜는 린넨살을 감은 실타래였습니다. 그런 이 실타래는 대개 카페트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것을 갖고 그러니까 카페트의 어떤 표면 처리를만은 하는 이 실을 갖고 카페트 전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스트럭처도 만들어 봤고 최종 결과물 중 하나가 이 카페트입니다. 옥슈트사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디자인한 카페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을 나무로도 할 수가 있죠. 카페트 이 나무를 자르면은 항상 이 대패밥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대패밥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노그래피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가구 컬렉션의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했는데요. 포트스베거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가구를 전시할 때 백그라운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테이블, 의자, 소파를 디자인을 하면서 아주 견고한 그 목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또 이 콘크리트라는 소재를 갖고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키텍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공장이었는데요. 공장이 소재한 장소는 노샤텔 호수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햇볕이 강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이 강한 햇빛을 갖고 디자인을 하자. 그것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아랍 문화와 그 아랍 건축 양식을 보면은 무타라드 그 구조를 통해서 건물 내부를 그 강한 빛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이국 문화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또 이 주얼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파서 그 금속에 다이아몬드를 박는 그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 빌딩 전면에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간단한 종이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크레아 베톤과 함께 그 아이덴티티 베톤과 함께 이 건물의 파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뒤쪽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파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파사드를 만들었는데요. 콘크리트 두께는 1cm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부지에 보면 이런 그 벽면이 보이는데요. 추상적인 오브제를 갖고 햇빛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이러한 벽이 햇빛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주지만 여름에는 건물 앞면이 유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그 건물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베톤과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저희는 크레아 베톤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하고 싶은 어떤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그린 존.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의 녹색 지대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픽셀화를 통해서 이 그 녹색 지대와 또 비녹색 지대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녹색 지대의 어떤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픽셀화를 통해서요. 이것도 역시 그 크레아 베톤과 함께 한 것인데요. 파사드입니다. 모듈을 통해서 모듈로 조립을 하면서 그 모듈을 채우느냐 또 채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명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파사드입니다.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그리고 크레아 베톤이 이것을 실물로 제작하는 장면인데요. 매번 이렇게 그 실제로 제작자와 같이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종 결과물인데요. 현재 그 시공 중인 건물인데 저희가 개발한 파사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크레아 베톤은 저에게 동일한 그 새 소재를 갖고 또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를 줬는데요. 조금 얇게 해서 with concrete we can realize an entier glass control. We often try to experiment
materialization, even when we have not the know-how. For example, here we begin to play. It was a command to develop a collection of glass objects, but it is impossible for us to blow objects in our model. So we use ballons, condoms, all it is possible to blow, to play with the material, with the idea to make a volume. And the interpretation with the ballon, interpretation of glass with a substitute. And after it is clear, when you have the idea, you go to the producer, and it is there where you begin to develop the project. You see the problematic, you make the prototypes together. It's not so easy to find the right form, and after the final object. And here the idea was just to take an archetype of a bottle and a vase and to reduce as a maximum the mold that give the possibility to the blower to have, it's a series product, but every object are different. But it is always, we feel always the blow of the blower. And from this 가 다르게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리 프로젝트의 덕분에 리트라 뮤지엄 쪽에서 저희에게 유리를 갖고 그 실험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리를 부는 작업을 갖고 여기에서도 역시 그 몰드를 갖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completely another thing. From this experience with glass, 유리 실험을 통해서 connection between design and architecture, 그리고 디자인과 아키텍처의 연계를 통해서 approach by 저희는 그 향수병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불가리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4년째 저희는 이 회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향수병 전문 디자이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그 비전문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향수병 디자인을 의뢰하였죠. 조금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갖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그 스파게티를 갖고 공간 연출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스위스 도서관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른 그 외부 공간으로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스케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호수에 있는 전시물이었습니다. 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소재의 효율성도 매우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부르크 항구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이 전시회에서는 이 풍선과 헤일리움을 이용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풍선과 수소를 이용한 구조물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전시물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재와 밀착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무엇을 제작을 할 때 또 많은 경우
그때그때 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박물관의 의뢰를 바탕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그 자연 소재를 또 사용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프로젝트를 간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 집입니다. 그런데 새 모이를 갖고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이 새 집에 들어가서 모이도 먹고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새 집은 또 사라집니다. 이것은 소재 효율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